자, 이번에는 오늘로 닷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중에도 오염수 방류 저지 장외 집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원하지 않았습니까? 타협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오염수 저지 투쟁을 국제사회로 확대하기 위해 런던 협약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는 모든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한 런던 협약에 정면 위배됩니다. 그리고 이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저 터널 같은 협약에 인용된 그 밖의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 투기를 금지한 런던 의정서에도 마찬가지로 위반되는 것입니다. 실제 단식인지 단식 쇼인지도 의문이지만 밤낮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즐기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에서 야당의 수장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관심 받고 싶어하는 관종의 DNA만 엿보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대표 얘기니까 전재수 의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농성장에 다녀오셨습니까? 아직까지 다녀오지는 못했고 네. 본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시 이제 지켜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지금 김기현 대표 얘기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가 국격을 실추시키는 외교 자행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죠.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든 간에 우리 국민의 70~80% 이상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걱정하고 우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어민, 횟집 사장님,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직접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역할은 좀 했어야 되는 것이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그럴 기회가 많았지 않습니까?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여러 차례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이 좋아할 일만 한국 정부가 하고 있고 일본이 박수칠 일만 한국 정부가 하고 있으니 이것은 주권 국가로서 응당해야 될 역할을 전혀 못했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인 민주당이라도 국제사회의 어떤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미 시작된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이 야당에게 그렇다면 주어진 역할이 아닌가.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명백하게 런던 협약과 런던 의정서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도 정부에 강력하게 지금 촉구할 예정입니다. 네, 자 박경수 의원께서는 전재수 의원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여당과 야당이 국내에서 충분히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그걸 또 토론하고 치열하게 상호 비판하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이제 바깥으로 나갈 때 이건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이건 외교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과 정부에 지금 우리가 위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런던 협약의 의정서의 당사자도 국가입니다. 정부이기 때문에 야당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기 다른 나라에 친서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반대한다. 이렇게 보내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쟁은 국경 앞에서 멈춰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정면으로 지금 민주당은 거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치열하게 토론하는 건 좋지만은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이게 한 목소리로 해서 정부가 대표해서 나가야 되지. 우리가 사사건건 그러면 외교에 대해서 야당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 다른 의견을 매번 그렇게 표시를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아쉽고 좀 부적절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윤천호 논설위원.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런던 의정서에 가입한 88개국 앞으로 친서를 우편 발송 또는 이메일로 보낼 예정이라고 하죠. 제 이메일
친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일본의 입장은 뭔지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런던 의정서라고 하는 게 1975년에 이제 체결이 된 거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런던 의정서가 체결된 이제 근본 취지는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해양을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문제는 이 논리를 이게 지금 처음 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9년 이 무렵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이미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정부,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죠. 네. 해양수산부가 들고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런던 의정서를 위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의를 국제회의에서 저희들이 우리 정부가 제기를 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걸 관할한 기구가 이제 IMO라고 그래가지고요. 네. 국제해사기구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답변이 있었어요. 네. 답변이 뭐냐면 일본의 해양수 오염수 방류 행위가 이게 해양 투기에 오염수 투기에 해당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 이름을 이제 내걸어서 이제 아마 이런 걸 보낼 텐데 이랬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간단하죠.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수가 해양 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민주당 입장인 거고 일본의 입장은 이게 지금 일종의 터널을 만들어서 지금 저기다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해저 터널이 육상 시설의 연장이기 때문에 해양 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국제해사기구에서 이제 다음 달 총회가 열리는데 네. 거기서 논의를 한다고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분명하게 어느 쪽이 옳고 그러다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아마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윤춘호 논술위원의 생각인데, 자 전재수 의원께서는 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시점에 친서를 전달하려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는 국내적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 달라고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국내 정치적으로. 근데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허용해 준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뿐만 아니고 정부 예산, 국민 세금을 들여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라는 대대적인 홍보에 지금 정부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함으로 인해서 국민 세금 7,400억 원을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았다면 이 아까운 7,400억에 달하는 국민 세금을 다른 데 쓸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오염수를 방류하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대응 예산을 7,400억 가까이 써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촉구를 했는데 결국은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그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이미 방류가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공조를 통해 가지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서 일본을 압박해 가지고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고 있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권 국가에서 제 정당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론전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통상적인 일반적인 현상이다. 마치 이것이 해서는 안 되는 마치 주권을 팔아먹는 또는 우리 국익을 훼손시키는 그런 이제 외교적으로 자해행위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민주국가, 민주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온당치 못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박형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재수 의원께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보내는 친서가 국제적으로 여론을 형성해서 일본을 압박해서 오염수 방류를 못하도록 압력을 가할 거다라는 주장이신데요. 예, 이 부분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외교적으로 지금 적절하지 못한 외교적 망신일 수도 있고 이건 국경 앞에서 정쟁이 멈춘다라는 이런 국익에도 위배되는 그런 사안이고 또 우리 논설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적 효과가 있느냐
실제 효과도 없다는 이미 국제해사기구에서 그런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게 뒤집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굳이 친서를 보내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제 지금 관계를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서 유리한 입지를 지금 점하려고 하는 그런 방편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오염수 우리 대응 예산 편성했다고 했는데요. 그 편성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방류하면은 이런 것이 온다고 해가지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대응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전재수 의원께서 이게 민주국가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국제기구에다가 이렇게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정당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다른 어떤 나라 캐나다나 미국이나 어떤 야당에서 국제기구에 이런 친서를 보낸다고 하는 것이 있던가요? 저는 그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자,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게 국제기구에 말하자면 우리의 의견을 담아서 친서를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실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서 일본 정부가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일을 진행을 할 때 과연 단 한 번이라도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 주권국가의 대통령과 정부로서 할 일을 제대로 했냐?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실익이 있든 없든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실익이 없다. 어차피 일본은 방류할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완전히 방치를 한 겁니다. 아니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방류할 거다. 국제기구가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단을 하고서 국민 70, 80%가 우려하고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해놓고 실익이 없다 이래버리면 어떤 국민이 국가와 정부를 믿겠습니까? 되든 안 되든 주권 국가로서 응당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과 정부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박경수. 짧게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정부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IAEA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우리 주권 국가로서 입장을 충분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캐나다나 미국은 주권 국가로서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자, 이게 실익이 있든 없든 뭘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좀 제가 볼 때 무책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를 했을 때 그 가처분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오히려 일본에게 이거는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도 그걸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뭐 정책을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일단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 이거는 더더욱 국제관계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돌아가 보죠. 윤춘원 논설위원.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회의에도 참석을 한다고요. 오늘이 단식 닷새째 아닙니까? 지금 8월 31일부터 네. 했으니까 오늘 이제 닷새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사실 힘든 상황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이러한 런던 의정서 가입 국가들에게 이런 메일을 보내고 우편물을 보내고 그런 국제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그리고 그렇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민주당에게도 이롭고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롭다고 하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수뇌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야당이 대변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주권 국가로서 우리의 우려와 근심, 그다음에 우리의 권리를 일본에게 주장하는 것도 역시 당연하지요. 당연하지만 이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이 현명한, 그다음에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인지에 대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큰 판단은 또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전재수 의원, 이재명 대표가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3년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63년생. 그러면 있을 거잖아요. 예,
환갑이 예, 60세 정도. 네, 닷새 동안 예, 식사를 안 하셨는데 이렇게 회의 같은 데 다니시면 좀 건강이 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네. 예, 힘들겠죠. 근데 어떻든 이 단식은 지금 정기국회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 국회 일정 또 이제 당의 공식 일정은 다 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예, 단식에 들어가기 전에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시작한 단식이고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해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늘 이제 국제회의도 하고 또 내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국회 의사 일정에도 다 함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박영수 의원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단식 중에도 투쟁의 강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는 것, 왜 그런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뭐 단식에 대해서 제가 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저는 좀 굉장히 뜬금없는 단식이다.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라고 단식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언제 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까? 긴급 조치를 뭐 발령을 했습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 이런 추상적인 말로 이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뜬금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굉장히 치밀한 계산하에 지금 이 단식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당연히 검찰 수사를 회피하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것입니다. 자, 지금 단식을 한 열흘 뭐 그 전으로 지금 할 수 있겠죠. 뭐 사람의 그 체력의 한계라는 게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한 열흘 정도 지나고 그러면 또 병원에 입원을 하고 해서 또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에 출석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겠죠. 그리고 검찰도 또 그런 상황임에도 출석하라고 계속 또 요구하는 것은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너무 비정한 검찰로 보일 수 있고 야당 탄압으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검찰도 어느 정도 또 자제를 할 겁니다. 그럼 그게 한 20일 정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국정감사 시작되는 10월이 됩니다. 국정감사 기간 중에 또 소환한다고 나오라 그러면은 이 국회가 지금 국회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 국정감사 기간인데 나오라 그런다. 또 영장 청구한다 그러면 그 시기에 영장 청구하니까 이거는 정당하지 못한 영장 청구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해서 체포동의안을 지금 부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지금 대여 투쟁도 그렇고 해양 오염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투쟁의 강도를 높인 것은 다 그런 치밀한 계산 하에서 진행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 투쟁으로 민주당 내부의 결속은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도부를 시작으로 해서 릴레이 단식도 이어지고 있고요. 민주당 고문들도 잇따라서 농성장을 찾아서 격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대표의 단식 현장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아이고.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다들 힘 가지시라고 걱정들 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세력을 구심점으로서 견뎌내시고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겠느냐. 이 무도한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돌파해내야 된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하기 어려운데 너무 많은 것들이 후퇴했어요. 또 후퇴도 적당하게 된 게 아니라 너무나 먼 과거를 후퇴하고 있어서 약간은 비현실감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현실인가? 네, 전재수 의원님. 이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1일에 이 대표한테 전화해서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요. 자, 추미애 전 장관뿐 아니라 당의 상임 고문들도 많이 찾아온다는데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이게 인지상정 차원에서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식이 과연 정기국회를 앞두고서 야당으로서 최선의 투쟁 방법이었냐? 뭐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들어가 버린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이제 단식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인지상정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이제 집권 2년 차인데 경제와 민생은 거의 방관하고 있고, 뭐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념 전쟁, 역사 전쟁의 한복판에 있고 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건도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기조가 극우를 지향하는 듯한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문제 등등 해서 굉장히 저는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이 정기국회 시전에 야당 대표가 단식이라는 그런 이제 투쟁의 방법으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당의 원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격려 방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을 걱정하는 것은 저는 인지상정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형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올해 환갑이나 됐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실은 건강이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여당 입장에선 약간 좀 불안하거나 불편하시진 않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정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이런 충정에서 나온 단식이라면은 저희들도 사실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저걸 바라보는 입장 자체가 자신의 검찰 수사에 대한 사익을 위해서 민주당 전체를 끌고 들어가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국민 전체를 지금 볼모로 잡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단식이 정말 순수한 의미의 어떤 그 단식 이렇게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또 그 단식이 진행되면서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이래서 그 건강이 위험한 지경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뭐 인지상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시작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지금 동기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곱게 보이지 않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네, 자 윤준원 전수위원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에 가려서 잠시 잊혀졌습니다만 9월 4일이 바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던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뭐 가서 나가겠다 했다가 2시간만 조사하겠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못한다 뭐 이런 실갱이가 오면서 결국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는 무산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대표가 이 단식을 시작해서 이 단식 상황이 계속되면 검찰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조사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는 하겠죠. 아마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박형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5번째로 지금까지 4번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네. 5번째 검찰에 가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건강상의 이유, 그다음에 국회 일정 등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8월 30일 날 나오라고 그랬죠. 그런데 네. 못 나간다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럼 9월 4일 날 나오라 이러니까 못 나간다 그랬다가 이제 그러면 나 오전에 2시간만 받겠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무슨 당신이 뭐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우리 검찰인 줄 아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 분위기 해가지고 네. 오늘 이제 하기로 했던 검찰 조사도 하기로 했던 게 아니죠. 나오라고 했던 출석 네. 요구도 사실상 무산이 돼서 방금 전에 수원지검에서 2번이나 연속 불출석해서 대단히 유감이다. 앞으로 향후 사법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계속 검토를 하겠노라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달 이제 11일에서 15일 사이에 내가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11일에서 15일이면 단식한 지 거의 2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부분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가시는 상황 아닐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하고 영장을 치든지 아니면 수사를 하지 않고 계속 수사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장을 친다고 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듯합니다. 예, 박형수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인데 이 검찰에서 조사할 때 이렇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영장을 칠 가능성이 클까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2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그러면 당연히 구속영장이든 체포영장이든 당연히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조사 없이 영장을 청구했을 때의 그 여러 후과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검찰에서 조사 없이 영장 청구하는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노리고 있는 것이 그 점일 수 있습니다. 자, 정당한 지금 영장 청구가 아니라면 우리가 응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지난번
그 당규를 개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피의자 조사도 없이 나를 영장 청구를 한다. 야당 탄압이다. 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명분을 어떻게 보면 만들어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면은 또 한 번 출석 조율을 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부분은 앞으로 상황이 바뀌는 데 따라서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